소유권 파트입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인데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28페이지 211조 내용인데요. 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유권 파트에서는요. 소유권 파트에서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데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당권하고 소유권 파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당권도 뭡니까?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오고 소유권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 이 갑이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뭘 취득하는 겁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면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는 건 내가 1층부터 5층까지 다 사용할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수익한다는 게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까? 뭐 3개층, 4개층 임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이런 권리를 뭐랍니까? 소유권이라 한다. 소유권은요, 211조에 가면은, 자, 211조에 가면은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소유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11조 있습니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형환패,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옆에 가서 법적 성질입니다. 자, 법적 성질에 보시면요. 이것도 외우지 말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성이란 게 뭡니까? 내가 저 건물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전체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면성입니다. 그 다음에 혼일성이란 건 뭡니까? 자, 혼일성이 어디서 왔냐면 혼동 들어봤어요? 혼동? 혼동이 뭡니까? 자, 내가 전세권자인데 지상권자인데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내가 저당권자인데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자, 제한물권인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들어봤죠? 그럼 섞여가지고 한 개밖에 안 남아. 소유권만. 혼동으로 소멸하면 한 개밖에 안 남아. 뭐? 혼일성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혼동의 개념에서 왔다고요. 제한물권자하고 제한물권하고 소유권하고 한 사람 밑에 다 오면은 섞여서 뭐밖에 없다? 소유권밖에 없어요. 아시죠? 이게 혼일성이다. 이해 안 되면 취합부고. 됐죠? 중요한 거 아니다. 자, 항구성은 뭡니까?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20년 동안 뼈빠지게 벌어가 아파트 한 채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소멸시효가 없어진다 걸려요. 그럼 햇불도 올라가겠죠? 난리. 소멸시효 뭡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항구성이 있다. 됐어요? 그래서 끝에 있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탄력성은 여러분이 건물에, 여러분이 이제 뭐 아파트에 뭡니까? 소유자인데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았죠? 돈을 안 갚으면 이자 안 내고 이러면 겸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완전한 권리 돌아오죠? 맞아요? 이게 탄력성입니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을 때는 은행으로부터 간섭을 받지만은 다 갚으면 다시 완전한 권리로 돌아온다? 이게 뭐라고요? 탄력성이란다고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이제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자, 요거는 첫 번째 줄만 줄 거놓고 안 받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소유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고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의 범위.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게 212조 내용입니다. 212조. 자, 212조. 이렇게 법조문은 우리가 제가 적지만은 여러분은 법조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워야 되냐고.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안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갑이란 사람이 요 토지 소유권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을이란 사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을이란 사람 나무 심었다. 그럼 요 토지에 뭐합니까? 나무 어떻게 됩니까? 부합하죠. 뭐 한다고요? 부합합니다. 부합. 자, 그러면 을이 나무를 심었다 하면 이 나무는 뭐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나무는 모르겠으면
아파트 짓는 데 가면은 나무에 차 이게 싣고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트럭에 나무 싣고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움직일 동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갑.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좀 다른 게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을. 부합 안 하죠?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여기 자연석이 있어요. 자연석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석은 토지 소유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농작물이 있어요. 농작물 중요하죠. 농작물은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3번 1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한 번은 10몇 년 사이에 한 번 나온 거예요. 4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을이 농작물을 심었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다. 됐어요? 네, 됐고. 여기 뭡니까? 뭐 문화재가 있다, 탑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국유죠. 석불령 국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무인데 무슨 방법 갖추면은 명인 방법 갖췄다.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자, 여기 지하수, 온천수는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잖아요. 그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포인트가 온천수는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죠. 물건이 아닙니다. 26회 때 나오고 19회 때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채굴 강물입니다. 강물. 미채굴 강물은 어떻게 됩니까? 국유죠. 국유입니다. 국유. 됐어요? 끝났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 전부 답니다. 책에. 자, 봅시다. 230페이지에 지표 나와 있죠? 의의는 첫 번째 줄 것이고, 일단 의의부터 봅시다. 양갈로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어디입니까?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지표에서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미치지 않고 농작물 별표 해놓으시고, 요거는 155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되죠. 1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농작물은 누구 거더라? 경작자 소유다. 됐어요? 농작물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자, 밑에 지표의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토지의 포락입니다. 자, 이 포락에서는 어디가 중요하냐? 다 필요 없어요. 밑에 4번입니다. 효과. 됐어요? 자, 효과가 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효과가. 한번 포락되어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에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답니다. 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땅이 바다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포락됐죠? 다시 성토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시험에 복귀된다, 소유권 회복한다, 옵니까, X입니까? X, 거기 나옵니다. 옆에 페이지 가서 지하수. 자, 1번 지하수는 토지 구성 부분 맞죠? 구성 부분이 되니까 지하수 개발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 온천수 개발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 그래서 2번의 별표 온천수는 158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온천수 158페이지 보면 나오죠? 한번 펴보세요. 온천수는 물건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있죠? 네, 있을 겁니다. 자, 됐고, 또 158페이지에도 또 몇 페이지 적어놔요? 231페이지 참조 개념되죠?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이웃토지와의 뭡니까? 이용조절관계입니다. 이 상린관계는 10년 동안 5번 나왔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포함해서 5번. 자, 그래서 상린관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끊으시고,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상린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뭐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적용 범위에서 아셔야 될 거는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290조 하고요. 자,
319조에 보면은 상린관계 내용이 준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법적 성질은 두 번째 줄에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다? 대부분이 임의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법 배웠는데 물권법은요 대부분이 무슨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인데 상린관계 이 파트만 임의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안 틀립니다.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생활방해 금지입니다. 217조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량,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자, 이웃 토지와의 이용 조절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상린 관계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이 매연이 나오는데 이 매연이 못 넘어오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안 하면 뭡니까? 소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되고 넘기시면은 뭐 요건을 볼 필요 없고 217조 수인 한도 초과 나옵니까? 밑에 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정을 보고 가도 돼요. 알겠죠? 자, 217조 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6시까지는 뭡니까? 버쩍버쩍 소리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사람은 인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밤 새도록 버쩍버쩍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방해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뭐 다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공법상 뭡니까? 여기는 공장 지역을 만들고 뭐 중간에 뭐 만들고 이건 전부 공법상 규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217조 내용 넘어가시고 216조 내용 갑니다. 인지 사용 청구권, 이웃 토지의 사용 청구권이 인지 사용 청구권이에요. 1항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지금 216조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화의 경우 이웃 사람의 손해를 받을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냐? 여기 을이 이제 건물이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갑 찾아가가지고 땅 좀 사용하자. 요 크레인 갖다 놓고 고쳐야 되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얘가 여기한테 가가지고 잠깐 사용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소주 한 잔 사주고 치 아프죠? 소주 한 잔 사주면 안 되고 소주에다가 고기까지 사줘야 되죠? 네, 사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216조. 근데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안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입니다. 알죠? 주거에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사용하고 이러면 뭡니까? 을이 소주 한 잔 먹고 이제 고기 사줬는데, 삼겹살 사주고 했는데, 얘가 계속 와서 뭡니까? 시벌입니다. 시벌인다는 거야. 지랄한다. 지랄. 그럼 뭐 해야 돼요? 보상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 보상해줘야 된다고 있잖아. 216조의 2항. 아시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보상해줘야 된다는 뭐예요? 시벌인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네, 됐어. 그 다음 밑에 갔어. 216조 이해됐죠? 네. 이해가 되니까 시험에 잘 안 내요, 이거는. 아시겠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지 사용 청구, 옆에 땅 사용하자. 내 건물 좀 파손됐으니까 고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니까 뭡니까? 돈 좀 준다. 보상한다. 이 말이에요. 주거 들어갈 때는 이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18조부터, 자, 218조가 뭐냐면은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수도 가스관 설비할 때, 자, 보세요. 이 수도 가스관 설비할 때, 남의 토지를 지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돈 줘야 됩니까? 안 줍니까? 네, 줘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땅에 수도관 가스관 지나간다 그러는데, 돈도 안 주고 막 설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뭐 합니까?
지랄하잖아요. 맞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야 보상 나온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예요. 수도가스 설비할 수 있는데, 자, 할 때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상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여기 돼 있어요 그게. 읽어보세요. 수도 나온 적 없습니다. 10년 동안 나온 적 없어. 볼게요 말게요. 옆에 적었어요. 니나 봐라. 이렇게. 자, 옆에 가시고 주의토지통행권. 자, 주의토지통행권이 4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상린관계 안에서도 주의토지통행권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에서 출제위원들이 딱 폈을 때 어디 눈이 딱 가 있다? 주의토지통행권에. 왜 그러냐? 판례가 여기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입장이 뭡니까? 상린관계 볼 때 앞에 대강 보고 어디에 딱 본다고요? 주의토지통행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버릴 건 버리고 뭐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뭡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요. 아시겠죠? 잡다한 거 읽어볼 필요 없어. 그냥 버려야 돼. 나머지 건 버리고 주의토지통행권 별표 딱 해놓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판서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요, 자, 이겁니다. 이게 공로입니다. 공적인 도로, 공로. 자, 이게 뭡니까? 자, 일단 가배토지고 의뢰토지예요. 소유권이죠. 자, 상린관계는 뭐였습니까? 이웃하는 토지 소유권의 이용 조절 관계죠. 그 중에서 뭡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에 통로를 뭡니까? 통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든다. 자, 그러면 뭘 나가기 위해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219조와 220조에 이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1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자, 어디 있냐면은 법조문은 지금 없네요. 없는데 233페이지 보시면은 의에 보시면은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자, 현관 빼놓으시고 뭐가 없다고요?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자, 이럴 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219조 1항 내용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47페이지 보니까 되어 있죠? 자,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해야 되고 통행하면은 얘가 뭐라 한다 그랬죠? 손해를 뭐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지랄한다. 보상해야 된다. 됐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손해의 보상 돼 있는데 A번 줄 것이면 되죠? 보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B번 가는데 B번부터 밑에 내용은 이제 우리 판소 노트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일단은 219조 내용 정리를 했고요. 220조 내용 정리할 겁니다. 자, 이게 을과 병이 공유관계인데 분할했단 말이에요. 분할됐을 때 이 사람은 을의 토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가 양도되거나 분할될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가 있다. 근데 특별승계인이 넘어가 버리면 뭐 병이트 넘어가 버렸다, 정이트 넘어갔다. 이럴 때는 보상금을 다시 정해서 돈을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220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정리로 갑니다. 첫 번째. 판례 정리. 기능을 발휘 못하면은, 여기 기능 발휘 못하면은, 옆에 다시 주의토지통행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능을 발휘 못할 때는 개설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판소 돼 있죠? 자, 두 번째.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락받았다. 뭐 받았다고요? 허락받았어요. 자, 우리가 통행하라고, 뭐, 공장 통행하라고 허락해주면은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공로가 개설됐어요. 우리 그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하고 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로가 개설되면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왜 인정됐다 그랬어요? 공로로 나갈 길이 없으니까 인정이 됐잖아. 공로가 밑에 생겨버리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죠. 다섯 번째. 자,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듭니까?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듭니까? 이게 27회 때 시험 나왔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 통로의 범위를 만들어야 되지. 자,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드는 것은 장차 아파트가 건립될 거를 생각해서 통로를 크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드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일단 여덟 번째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통로에서는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로 개설 누가 합니까? 통로 개설 누가 한다고? 통행권자. 통행하려고 지금 만들었잖아. 통행권자. 자, 통로 개설은 누가 한다고요? 통행권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통행만 하면 되지 점유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점유 사용하면 배제 청구 당할 수가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홉 번째가 좀 뭐 적어놨을 낀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뭡니까? 통로에 방해된 건축물, 물건이 있다. 축조물이 있다. 그럼 철거 의무는 누가 진다고요? 통행지 소유자. 철거 의무는 누가 진다고? 통행지 소유자. 그래서 이제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뭡니까? 원룸이 있는데 저 앞에 나가는데 이 도로를 그 사람 땅인데 못 넘어오도록 담을 쌓는 경우가 있죠. 이때 철거 누가 한다고? 토지 소유자 처가하게 돼 있어요. 판결 때렸다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 뛰어넘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네? 담을 막아보니까. 적당히 합의하고 보상해주면 되는데, 자, 어떻게 그냥 막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철거하게 돼 있고요. 보상 좀 해주라고 하면 보상 좀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철거. 만일에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철거는 누가 한다고? 통행지 소유자가 한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판례 전부 답니다. 됐어요? 요것만 정리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쉬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올해 나올 때 됐죠? 알죠? 안 나와도 내가 내가 나올 때가 됐다 했지. 나온다 그래 안 그랬어요? 딱지로 오신 분 계시는데 아시겠죠? 나올 때가 됐다 했어요. 알죠? 자, 그래서 이제 233페이지 우리가 손해보상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번 갑니다. B번. 자, B번에 가면은 손해보상할 때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라서 기준으로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가 이제 별표입니다. 허락 얻었죠? 통행권자에 허락을 얻어서 통행하고 있다. 이때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별표는 쉬고 20회 기출입니다. 20회 기출 지문이고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자, 토지 여기 소유자죠. 그리고 아까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상위관계 내용이 준용이 된다 했잖아. 그 사람들입니다. 줄 것이면 되고 명의 신탁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누구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거든. 지 명의로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요건입니다.
기존 통로가 부적당하는 경우, 자, 기능 발휘 못할 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자, 칠판 보고, 책에 보고, 기능이 제대로 기능 발휘 못하면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B번. 공로 출입 불가 또는 과다 비용 나와 있습니까? 이때는 횟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죠. 있다. 자, 범위로 갑니다. 범위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B번에 별표해 놓고 27에 기출해 놓으시고, 자, 우리가 미래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통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상황에 따라서 현재 상황입니다. 자, C번의 내용은요, 두 번째 줄에 구체적 이용 상황이 변동이 생긴 경우는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옮길 수 있다 그랬죠. 기능 발휘 못하면 옮길 수 있다 했잖아요. 일로. 변경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D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번의 포인트는 두 번째죠. 편의를 위해서. 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건축법에 따라서 폭과 면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했죠. 됐어요? 자, 그걸 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 했고 F번 가야 되네요. F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통로 개설 누가 한다고? 통행권자가 한다 했잖아. 통행권자가. 맞아요? 통행권자가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G번입니다. 자, G번은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다. 철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통행지 소유자. 찾았습니까? 네, 그거 해놓으시면 되고, 철거돼야 된다. 됐고. 자, 그 다음에 H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I번 있죠? 자, I번이 뭡니까? 통로가 개설돼 버리면, 여기 나오죠? 공로가 개설돼 버리면 뭐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통행권입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번 있는데 묶어놓으시고, 기억번이 뭡니까? 분할이나 일부 양도 현금 빼내주고, 분할이나 일부 양보돼가지고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보상 의무는 없다 했잖아. 없고. 그런데 이제 밑에 가시면 인정되는데, 옆에 페이지 가면 리얼번 있죠? 리얼번 별표 내시고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면은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피통행지의 특별 승계인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주의토 통행권에 관한 219조 일방적인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한다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얘는 다시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근데 얘 둘이는 공유 관계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줬잖아, 얘한테. 그러니까 다시 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요 토지마다 얘가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의뢰 토지를 통행해서 갈 때 돈 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승계인 넘어가면 쟤는 주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양수인이나 특별 승계인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이 사람은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원칙은 보상 의무가 없지만 특별 승계인이나 양수됐다는 말이 나오면은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안 돼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앞으로 봅시다. 가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277페이지 있죠? 277페이지에 자, 1번 문제 있습니까? 자,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두 번째 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다 읽는 게 아니야. 핵심이라고 뒤에 딱 있다니까. 오케이?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어요. 판례는 여러분이 판례 내용은 나중에 판례 특강 더 이렇게 하지만
판례는 뭡니까?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키 단어 찾아서 맨 끝에만 이다 아니다만 딱 체크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의 포인트 두 번째 주셨어. 기능 발휘 못할 때도 인정이 된다. 1번 O. 2번은? 2번 X죠. 자, 그리고 장차 그럴 때 아파트 건축에서 이용상가 미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2번 X입니다. 3번은요? 통로 개설 비용 누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얘기했잖아. 통행권자가. 맞죠?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4번은요? 축조물 있잖아. 방에는 축조물 있잖아. 그러면 누가? 통행지 소유자. 이 갑이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철거 의무는. 맞죠? 요 두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등기한다 안 한다? 상린관계는 이웃토지와 이용조절 관계인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 끝났고요. 235페이지. 물에 관한 상린관계 있죠? 예? 자, 이거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10년도 안 나왔어요. 볼게 말게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넘기시고 자, 여유가 되신 분은 보세요. 여유가 되시면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유가 안 돼. 알아서 하세요. 여유가 되시면 보시고. 자, 7번 양가로 7번 갑니다. 자, 출제위원들은 자, 우리가 상린관계를 봤을 때 쭉 오다가 어디에? 주의토지 되는 것이 눈이 팍 가면서 그래서 또 쭉 물에 가는 상린관계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니까 잘 안 낸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류 변경권이 있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각각이 뭐 됩니까? 대안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변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고 다를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시험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물에 관한 거 하고 이런 것도 시험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 공유 하천 용수권하고 이런 것도 낸다 안 낸다? 안 내. 10년 동안 안 내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어디에 또 거기 쭉 가다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눈에 딱 가 있다가 쭉 가다가 어디 갑니까? 237조 가면 거기서 눈이 빡 가고 있다. 경계표 담. 됐어요? 그래서 양갈로 7번.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심의 포인트라. 그래서 상린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낼 때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내용 있죠. 주의토지 통행권. 그거 하고 요 237조 이하 규정이 시험 지문에 낸다고요. 그래서 244조까지 내용을 가지고 시험 지문 내요. 나머지 거는 낸다 안 된다? 10년 동안 안 냈는데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유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된다고. 아시겠죠?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237조부터 봅니다. 아시겠죠? 그 앞에는 아주 여유 있을 때 보세요. 자, 237조 봅니다. 1항 경계표 다음에 설치권인데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담 설치할 때는 통상의 비용으로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는 이렇게 담 설치할 때는 보통 누가 했습니까?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설치했는데 그 아버지 거야? 알겠죠? 근데 법에는 뭐라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공동으로 설치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239조 가면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대요. 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항 다시 한번 볼게요. 237조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통상의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상방이 절반에서 부담합니다. 측량비용 행합해줘. 측량비용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많이 내거든. 그래서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시험에 측량비용은 뭡니까? 절반에서 부담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아시겠죠?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자, 238조
다음에 특수시설권 나오는데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다음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한 것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고 방화병이나 특수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 이건 상식이죠. 239조 갑니다. 경계표담이 설치된 경계표에 설치된 경계표담 국어 등은 국어가 뭐야? 또랑. 자, 상인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왜 공유로 추정합니까? 237조 무슨 비용으로? 공동의 비용으로 설치하니까 공유로 추정한다고 딱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갑니다. 다시. 그러나 경계표 다음에 국어 등이 상자 일반의 단독 비용을 설치하거나 다음의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 설치한 일방의 소유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이 다음 우리 아버지가 설치했는데 가면 누구 거야? 아버지 거야. 알겠어요? 근데 공동 비용으로 내서 만들었을 때는 공유로 추정한다고. 239조. 이랬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지목권 240조도 17회 때 26회 때 하고 시험 지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지가 뭐예요? 연예인 아닙니다. 나무 가지야. 나무 가지. 아시겠죠?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가지 제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청구권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자, 칠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는요, 가지가 어떻게 뻗어 나가냐에 따라서 금액 가치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왔다. 그러면 바로 얘가 제거하면 안 되고 제거 청구를 하고 얘가 응하지 아니하면 제거할 수 있답니다. 아시죠? 바로 제거하면 안 돼. 그런데 나무 뿌리가 이렇게 넘어왔다. 뿌리가 잘라도 나머지 뿌리 있으니까 살거든. 그래서 밑에 4만 가면은 인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험 지문으로 나온다고. 아시겠죠? 네, 1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자, 밑에 가지고 토지의 신굴 금지. 이게 신굴이 뭐야? 깊이 바쁘면 생각하지 외우지 말고 깊이 바쁘면 옆에 건물 넘어질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신굴 금지하고 있다고. 자, 241조.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 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당한 충분한 방호사를 할 때는 신고할 수 있다. 방호사 하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렇고 밑에 242조 갑니다.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에서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반 미터. 요 밑에다가 2미터라고 X 해놓으세요. 반 미터입니다. 건축물 거리는 몇 미터다? 반 미터. 반 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기업분의 가장 돌출한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반 미터입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2항 보겠습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처벌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243조 차면시설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 해야 되죠.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갑니다. 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 등의 처치. 오물이 똥물입니다. 똥물 저건 어떤지. 처치할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깊이 반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2항 전화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 붕괴를 하거나 하수 오액 똥물입니다. 똥물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똥물이 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난리 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4조는요 더러워서 안 됩니다. 알겠죠? 더러워서 거의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더러워서 안 됩니다. 적어도 문제 내다가 더럽구나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215조는 X 사문화 됐습니다. 사문화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77페이지. 277페이지. 2번 문제 있습니까? 277페이지. 상인관계에 대한 민법상 각 규정이 잘못된 것은 1번은 맞습니까?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사업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소유되는 측량비용 등은 측량비용은 면적비용이죠. 상반이 근본이 아니고 제가 강조했던 거죠. 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1번 X입니다. 2번 인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게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다. 지맘이 됩니다. 지맘입니다. 맞아요. 2번 맞고 3번 인조지 20가지가 이제 20가지 나왔다 그랬죠. 경계를 넘을 때는 그 소유자가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재고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맞죠? 4번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답니다. 뿌리 넘어왔잖아. 임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240조의 그 3번하고 4번 아까 했죠? 1항, 2항, 3항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물을 착수 후 건축 착수한 후에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한 후에는 무슨 배상만? 손배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시험에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앞으로 가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도 조건은 다 했고. 자, 244페이지죠. 소유권의 취득. 맞죠?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자, 10분 쉬도록 합니다.